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과 북한 주민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또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또 그들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국가입니다. 물론 나쁜 의미로 유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내가 해외를 다니면서 사람과 얘기를 하면은 보통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묻게 됩니다. 한국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은 한국 문화가 아주 많이 전파된 동남아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다른 많은 나라 국민들은 내게 다시 묻습니다. 남한이냐 북한이냐 하고요. 항상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묻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 물음에 상당히 어이없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식이 없어도 너무 없구나. 남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모른단 말인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외국인 눈에는 그냥 남한과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고 북한이라는 나라는 악마적이며 비인간적이고 인민을 극악무도하게 탄압하는 독재자를 가진 공산주의 국가라는 사실과 또 같은 코리아라는 이름을 쓰는 남북한이 서로 갈라져서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그러한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그 강력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외국인에게는 코리아라고 하면은 남한보다는 북한이 먼저 떠오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많이 듣는 질문 가운데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들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북한과 너희는 같은 말을 쓰느냐? 서로 한 나라 같은 국민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러한 질문입니다. 이것을 묻는 이유는 순수한 호기심에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비하하려고 하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든 그 질문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한국이 요즘 경제 발전도 하고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너희도 그 본질은 악마적이고 비인간적이며 극악무도한 북한과 똑같은 자들이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국과 북한 사람들은 같은 말을 쓰고 동일한 민족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남한과 북한은 한 나라라고 생각한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도 창피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깔린 부정적인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호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의아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국인이 그런 비인간적인 북한 사람과 동일한 민족이라는 것이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북한과 북한 사람은 구별되어져야 한다. 나라와 국민은 다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 사람 또는 북한 주민, 북한 인민 무엇라고 지칭하던 간에 그들을 말할 때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 독재 정권 하에 신음하고 찌들리는 불쌍한 사람들. 그들은 독재 정권에 착취당하고 시달리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고 보듬어 주어야 할 불쌍한 우리의 동족이다. 북한 정권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야 하며 그들은 단지 착취당하는 피해자일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좌파 정권은 물론이고 우파 정부까지도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북한을 도와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 주민을 내세우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사고가 우리 국민 일반 전체에 통용되고 퍼지게 된 것은 좌파들의 선전선동도 있었지만 한국인들이 가진 특유의 핏줄의식, 즉 한민족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좌파는 이러한 핏줄의식을 더욱더 교묘하고 강력하게 이용하여 그들의 친북 정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 즉 북조선 인민과 우리는 한민족으로서 당연히 그들은 우리가 도와야 할 존재다 라는 생각을 아무 저항 없이 반사적으로 그냥 받아들여 왔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왜 우리가 그래야 하는지, 이러한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별반 한 적이 없고 공론화하거나 토론 같은 것은 더더욱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받아들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생각일까요? 이제 우리는 이쯤 해서 우리의 생각이 옳았는지 한 번쯤은 검토해보고 다시 생각할 때가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친척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가정입니다. 그 친척은 사기꾼의 아주 비열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기도 많이 치고 또 수시로 협박도 많이 해서 여러분한테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이런 친척을 단지 친척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회가 되기만 하면 도와주려고 하겠습니까? 또 다른 예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조금 먼 친척 집안이 있습니다. 이 집안은 여러 세대 동안 당신 집안과 원수처럼 지내왔습니다. 당신 할아버지 때에는 직접 당신 집에 쳐들어와서 온갖 집안 살림을 다 때려 부수고 돈도 빼앗고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당신 조부와 부모님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누이를 강간하였습니다. 폭행의 후유증으로 당시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다행히 옆 동네 사는 할아버지의 힘센 친구분들이 오셔서 그 친척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 친척은 수시로 당신 집안을 협박하고 위협해 왔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커서 장년인이 되었고 당신 자식들도 청소년이 되고 성인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척은 아직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당신 집안을 협박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어디서 구입했는지 권총까지 준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 합니다. 그들은 고인이 되신 할아버지의 옆 동네 사는 힘센 친구 가족들이 무서워서 쳐들어오지 못하였지만 그들만 없었다면 지인지게 당신 집안을 다시 한번 쑥대밭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구입한 권총으로 실사 연습을 하면서 이웃한 여러분의 친구를 위협합니다. 우리 집안일이니 손을 떼라. 이렇게 말입니다. 이러한 다급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으니 답답한 당신은 아주 가까운 친척들을 모아놓고서 확대 가족회의를 합니다. 무언가 대책도 마련하고 의견도 듣고 싶어서 연 것인데요. 자, 상황이 이러하니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 큰 조카와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거 옛날 일이잖아요. 그거 일어난 지 언젠데 그러세요. 요즘 들어보니까 그쪽 집안이 무척 어렵던데요. 그러니 우리가 도와주면은 설마 우리를 또 해코지 하겠어요? 그들이 어려워서 그럴 거예요. 그래도 우리 친척이잖아요. 우리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도와요? 그러니까 그들 말대로 이웃 동네에 사는 조부님 친구 집안과 손을 끊고 이참에 친척 집안을 돕고 같이 평화롭게 살죠.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자식이 이런 말을 하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안 있습니다. 뒤통수를 후려치고 조업해서 집안에서 당장 쫓아낼 것입니다. 말이 좋아 친척이고 또 그들을 도와주면은 말로 해결될 수 있다라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현실을 무시한 환상이며 몽상입니다. 원수를 은혜로 갚아라.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대줘라. 이게 무슨 성서 얘기입니까? 우리는 현실에 살고 있고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가능성 없는 얘기를 그럴듯하고 듣기 좋은 현올림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세뇌시키는 짓은 이제 그만해야 하고 이런 기만적인 행위는 반역행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은 우리의 원수 국가인 북한의 근간을 이루고 북한이라는 나라를 지탱해주는 밑바탕입니다. 북한 주민은 인민군의 원천이며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근본이고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북한을 사랑하고 북한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죽일 사람들인 인민군의 일원이며 전투로 인민군의 수가 줄어들면 그 보충대로 인민군으로 편성되어 직접 전투에 참여할 보충 자원으로서 대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북한 정권의 근본 자원으로 북한 정권을 유지시키고 북한이라는 나라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원수국가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지키고 도와주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쳐부수고 무찔러야 할 대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개개인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은 김정은 정권에 있고 그들은 피해자일 수 있다. 그러니 책임을 물으려면은 김정은 정권에 묻고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듯한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개개인은 죄가 없는 것이 맞지만 한 국가의 국민이 되는 순간 그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가 단위로 봤을 적에 개개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은 전부 나쁜 놈이었을까요? 당시에도 그들 개개인은 지금처럼 예의 바르고 친절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나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인 이상 대부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하고 좋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일본인들이 순하고 선한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일본인들을 우리의 친구로 인정하고 그들을 돕고 지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 대 개인으로 친구로 지낼 수는 있겠지만 일본인이라는 전체로 보았을 때, 즉 일본이라는 국가의 국민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의 절대적인 적이고 원수였습니다. 북한 주민도 이와 똑같습니다. 1대1의 상황, 즉 개개인과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북한 주민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동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탈북하는 북한 인민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개인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북한 주민, 즉 북한 국민으로 남아있는 한 그들은 우리의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극복하고 무찔러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국가인 북한의 국민으로서의 북한 주민과 개인으로서의 북한인을 혼동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좌파는 이들의 분명한 차이와 의미를 혼동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을 북한 인민과 동일시시킴으로써 원수와 친우의 구별을 모호하게 하고 북한 주민을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대상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북한을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나라쯤으로 취급하고 대하고 있는 듯합니다. 앞의 예를 다시 들어 말씀드리면 옆 동네 친구와 손을 끊고 불안당 친척의 뜻에 따르겠다는 태도입니다. 또 다른 예를 간단히 들고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직폭력배가 있습니다. 조폭 조직에는 두목도 있고 부두목도 있고 중간 간부들과 폭력 등 행동이 필요할 때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행동대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만 있다고 조폭이 유지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조폭이 유지되고 또 세력을 키우고 커지려면 많은 하부 조직, 최하위 조직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들 최하위 조직원들은 평소에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폭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때도 있을 정도로 폭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룸사롱의 기도로 또는 술집의 웨이터로 일하고 있을 수도 있고 도박장에서 단순한 심부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폭 조직이 성립할 수 있는 경제적 근간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조폭 조직이 상납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들의 비즈니스를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조폭이 세력을 유지하고 존속할 수 있게 하는 근본이 되는 자들입니다. 또 그들은 비상사태 시 행동대원이 모자라게 되면 행동대원으로 차출되어 직접 행동에 나설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일본의 야쿠자, 중국의 사마페 또는 각국의 마피아 같은 대형 조직들은 바로 이러한 하부 조직원들이 충실하고 많아서 대형 조직으로 커갈 수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바로 이 조폭의 하부 조직원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조폭을 대할 때는 상부 핵심 조직원들은 물론이고 이러한 하부 조직원들도 포함해서 전체 조직을 그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물론 상부 핵심 조직을 무너뜨리면 하부 조직은 저절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너진 후의 일입니다. 무너진 후에는 하부 조직원 개개인은 별 볼 일 없어지지만 무너지기 전까지는 조직을 지키고 유지시키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통일시키고 난 다음에는 북한 국민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던진 북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순리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말이죠. 하지만 통일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원수로, 우리의 적으로 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해 주세요.